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보 하나를 포함해서 총 19마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나이가 19이 아니라 19마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 풍부한 수직 공간과 놀이 공간은 물론 안락한 분위기의 침실과 탁 트인 옥상까지.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의 서열 1위 단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장녀 밤비, 그리고 인상파 시엘, 시엘, 쪼꼬미 명희, 명희, 평화의 상징 누리, 이상한 린. 치즈의 향기 좀 맞춰볼게요. 동이, 네, 누리, 안녕, 모라니, 보라니, 제가 다니, 아니, 누리, 누리, 얘가 동이. 아니, 단. 어떻게 이렇게 맞추세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기 자식을 헷갈리는 부모는 없죠.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그치무런?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18마리의 고양이와 한 달 전 횡단보도에서 구조되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초원이까지. 정말 대식구죠. 덕분에 보호자의 일상은 숨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죠. 원장님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고양이들 먹을 간식이요. 우리 카이의 이 간식이다 소리를 우리 집에서 카이렌이라고 불러요. 카이렌! 갑자기 자던 애들 다 같이 일어나. 네, 이 카이렌이 울리면 다 뛰어나와요. 자고 있었는데 애들이. 네. 거의 알람보다 빠르죠, 카이렌이. 카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하나둘 모여 간식을 즐깁니다. 19마리가 지내다 보니 나름의 역할도 있고 규칙도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그러게요. 고양이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사실 저는 평생 고양이 2마리랑 15년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려지거나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지나치지 못했던 것뿐이죠.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미는 보호소에 버려졌던 아주 작은,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생후 2개월 정도 된 그 꼬물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미도 입양을 갔었는데 파양됐어요. 파양돼서 다시 제게로 돌아왔고, 채우미는 제 지인이 구조한 아이거든요. 제가 인보만 하고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칼리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뒷다리 성장판이 완전히 망가지고 척추까지 염증이 번져서 입양이 취소됐고요. 그렇게 파양된 아이들 혹은 아파서 가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 이 집에 남으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된 거죠. 시작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결혼 전에 아무튼 그 강희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결국은 걔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셋째로 입양된 강희는 아주 특별했는데요. 고작 4개월 된 아기 고양이였지만 함께 구조된 친구들을 끌어안고 엄마처럼 돌보던 녀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희가 만약에 밤비를 케어하고 살리지 않았다면 그냥 강희가 혼자 그냥 평범한 고양이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저도 그냥 그렇게 반려동물 키우면서 몇 마리 키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강희가 금방 죽을 것 같았던 밤비를 케어하고 살렸고
너무 힘들어했던 동이도 케어하고 살렸고 그러던 강희가 죽었는데 그 일은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고양이들을 보호자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지만 가슴 벅찬 일상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입양 보낸 아이들이 총 몇 마리 정도 될까요? 건강 회복시켜서 입양을 보낸 아이들이 30마리에서 35마리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호자를 만나고 묘생 역전에 성공한 고양이들! Let's party time!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9마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최근 들어 가장 마음이 쓰이는 녀석은 결입니다. 왜 결이만 따로 주시는 거예요? 딴 방에서? 결이가 얼마 전에 만성 신부전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수량도 좀 많이 높아야 되고 처방사료도 따로 먹여야 되고 해서 따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간식이랑 물 섞어주고 처방사료 먹이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보조제, 신장보조제 먹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지극정성으로 결의를 돌보는 동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녀석들. 혹여나 차별로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이 방에서 따로 두는 걸? 서운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건 약인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형만 따로 뭐 챙겨주는 것 같고 엄마가 자꾸 안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결이. 자, 가서 쉬어. 가장 못마땅한 녀석은 이 구역 서열 1위인 단입니다. 휴식 중인 결이 주변을 맴돌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야, 너 저리 가! 보란 듯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더 너보다 예쁨 받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결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단이랑 어떻게 딱 끝을 못 내고 유난히 더 겁을 내고 도망 다니고 그런 도망 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단이의 사냥 본능 같은 걸 자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담비가 또 독특한 행동을 한다면서요? 담비가 달리면서 똥을 그 밭에다가 씨를 심듯이 씨앗을 심듯이 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멀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비의 이상 행동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데요. 살금살금 눈치를 보더니 잽싸게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궤도 밤비. 오늘 밤도 미션 성공. 동화 헨젤과 그레텔 보면 헨젤이 숲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조약돌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나오면 3층에서부터 2층까지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똥똥똥똥똥 하고 밤비 똥이 떨어져 있어요. 아침마다 밤비의 흔적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죠. 큰 불편은 없는데요. 걱정되는 건 얘가 화장실을 아예 안 쓰는 게 혹시 스스로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양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베테랑 집사지만 생명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건 늘 긴장되는 일입니다. 고양이는 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20년 넘게 고양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을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여기에서 그냥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와. 19마리는 처음이지? 제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지금 캣타워가 하나, 둘, 셋 완전 창가에 집중 배치하셨네요. 그리고 스크래쳐도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캣휠까지. 야, 여기도 스크래쳐, 여기도 있네. 여기 중간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네. 다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자의 노력. 와, 정말 대단하죠. 2층은 그냥 근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3층은 좀 쉴 수 있게 침대라든가 요람 이런 쪽으로 많이 있어요. 여기도 수직 공간에 스크래쳐에 저는 여기 화장실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3층이에요? 왜냐면 같이 생활한다고 하셔가지고 화장실은 좀 아래쪽에다가만 하셨겠지 했는데 야 3층에 애들이 밤새 자야 되니까 오히려 3층 쪽에 화장실을 더 많이 놨어요. 제가 오늘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집사가 최고야. 이때 김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얘가 인보 중인 아이 맞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입양 결정됐어요. 임시보호 중인 막내 초원이는 곧 새로운 가족을 만난답니다. 여기 너무 예뻐서 어떻게 보내세요? 진짜 보내기 아까운데 보내야죠. 더 좋은 가족이 있는데.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양육을 하신 게 아니라 구조를 하시네요. 아이를 데려와서 케어한 다음에 좋은 입양처를 보내는 것까지. 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아 근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문제 행동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밤마다 특이한 배변 행동을 보였던 밤비.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미드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드닝이요? 미드닝. 좋은 단어네요. 똥 달리기라고 했는데. 미드닝이 뭐냐? 어? 보통 저희가 영역 표시할 때 네. 소변으로 하면 스프레이라고 하잖아요. 변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변으로. 그래서 미드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목, 집안 중간 이런 데다가 변을 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영역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내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장녀라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는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제 맨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이 아마 늘었을 텐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아 여기 그러면 내 땅이다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한 게 지금 미드닝이라는 배변을 이용한 영역 표시. 이제 고양이가 여러 마리 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영역 과시를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정도. 보호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밤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동생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도 함께 자랐던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음. 얘요. 우리 다니. 다니가 저희 대장인데 자꾸 결이를 귀찮게 하고 괴롭혀요. 자꾸 쫓아가고 뒤에서 그러니까 결이가 가만히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엉덩이를 문다거나 아니면은 결이 옆에서 이렇게 막
어깨 세우면서 막 이렇게 무서운 겁을 준다거나 보통은 그걸 네. 그냥 질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고양이끼리의 질투다. 근데 고양이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영역 내 자원에 대한 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결국 보호자분들도 영역 내 자원이거든요. 핵심 자원. 근데 단위 입장에서는 서열이 지금 집에서 거의 1위요. 1위잖아요. 네. 그럼 보호자를 거의 독점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일종의 캣타워 맨 위층 같은 거예요. 결이와 다니의 갈등도 결국 영역 싸움이었네요. 일단은 이런 상황을 의외의 것들이 또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고양이가 그 상황에서 또 오는 거. 새로운 고양이가 왔을 때 그 새로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공격하던 그쵸. 아이를 계속 대부분 그 패턴으로 가요. 공격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패턴이 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바로 합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합산 안 하고 일단 그 격리방이 따로 있는데요. 네, 완전 격리 문하고 그다음에 창설 격리 문하고 이중문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격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네. 여기가 격리방이에요. 아, 이게 완전 격리하는 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격리 시간이 끝나서 서로 인사를 좀 해야 될 때는 이 문으로 서로 보고 냄새 맡을 수 있게. 너무 잘하시네. 여기가 인보 아이들이 따로 지내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럼 또 뭔가요? 아, 저게 네뷸라이저라는 기계예요. 네뷸라이저. 아. 분무 치료하는 거. 네네네. 아무래도 구조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칼리시 허피스는 다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케어하는 게 애들이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정말 구조대원이시네. 새로운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 격리뿐 아니라 합사까지 고려한 세심함이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매번 변화하는 상황은 기존에 있던 녀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아이들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여기 격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처음에 2주간은 완벽하게 격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보하고 어차피 입양을 보낼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담요 과정일 때는 아예 합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영향을 덜 받아요. 안 그러면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들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없던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나저나 질투의 화신 다니는 어쩌죠? 그럼 결이도 여기서 특별히 또 따로 케어를 받나요? 네. 야, 다니가 결이를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결이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다니도 같이 와서 먹는 거예요. 아야. 아, 이 아이가 결이에요? 네, 이 아이가 아이도 결입니다. 진짜 예쁘다. 눈치 없게 생겼죠. 오늘은 다니도 입장! 이렇게 네.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간식 먹는 훈련을 하루에 2번씩 할게요. 아, 하루 2번씩이요? 하루에 2번씩. 결이만 보면 으르렁대던 다니가 간식 앞에서는 얌전합니다. 결이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훈련하시면 둘 사이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특히 다니가 지금 엄마라는 이제 영역 내에 자기가 이제 독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굳이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담요 과정에서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물리적인 공간 외에도 보호자도 핵심 자원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풍부화가 필요한데, 환경 풍부라는 것은 아이들의 핵심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에너지,
고양이를 소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해주는 게 포함이 됩니다. 다묘 가정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역시 환경 개선이겠죠. 영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곳곳에 설치해주면 효과 만점! 엄청 좋아하네요. 장난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 활동량 증가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아이템 먹이 퍼즐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고부애가 준비한 선물은 19마리 고양이를 위한 대형 예능 프로그램 상영관!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 벌써 좋아하잖아요. 관심 있는 아이들. 네. 왜냐면 밀림의 영화 한 편을 고양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생생한 소리와 움직임이 녀석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 예능 영상은 언제 활용하시면 제일 좋냐면 영상 딱 틀어놓으시고 외출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직전에 1시간 정도 극장 상영하시고 애들이 충분히 이거 보고 에너지 소모하게 해준 다음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으시면 돼요. 잉여되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해요. 고양이의 야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소모시켜 주느냐가 특히 다묘 가정에서는 아이들 문제 행동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얌전한 누리까지 일어서게 만드는 고양이 예능의 힘! 효과 제대로네요. 야, 완전 좋아. 지금 이제 초원이 하고 나면 18마리 네, 적지 않은 다묘 가정인데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책임지고 고양이들을 반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그게 제일 좋았고요. 이 18마리 고양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하고 책임지는 분들은 자주 못 뵀거든요. 오늘 그 부분 뵙게 돼서 제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